여러분, 스페이스X가 화성행 로켓을 쏘아 올릴 때요, 성공의 열쇠가 사실은 로켓 엔진이 아닐 수도 있다면 어떠세요? 사실 지금 벌어지는 우주 경쟁의 승패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와의 전쟁에 달려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전쟁의 핵심 무기를 만드는 조금은 비밀스러운 기업, 스피어 코퍼레이션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 로켓이 저 대기권을 뚫고 나갈 때 겪는 그 엄청난 온도 변화랑 압력,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거대한 쇳덩이가 버텨내려면 그냥 평범한 금속으로는 어림도 없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우주 기술의 진짜 기반이 되는 특수 소재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류의 꿈을 실현시킬 이 최첨단 기술이 정말 놀랍게도 부품을 제때 구하는 아주 단순하고 원초적인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네, 바로 공급망의 병목 현상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주 경쟁의 숨겨진 문제점이 뭔지 알아보고 이걸 해결하는 스피어라는 회사는 대체 어떤 곳인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이 회사의 성장 데이터와 리스크는 뭔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인 우주 경쟁에 숨겨진 병목 현상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이 특수 합금이라는 게요, 그냥 뭐 좋은 부품,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 몸의 뼈 같은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주선은 아예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엔진 노즐처럼 막 불을 뿜는 초고온 환경을 견뎌야 하는 곳부터 동체의 뼈대를 이루는 부분까지 진짜 모든 핵심에 이 소재가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꼭 필요한 소재를 구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백 개 공급업체에 일일이 연락해서 품질, 납기 맞추는 거, 이거 스페이스X 같은 초거대 기업한테도 엄청난 골칫거리였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0주에서 40주, 길게 잡으면 거의 1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조 원짜리 우주 프로젝트가 부품 하나를 못 구해서 그냥 멈춰서 있다는 뜻입니다. 속도가 생명인 이 경쟁에서 이건 정말 치명적인 거죠. 자, 바로 이 시장의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플레이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스피어 코퍼레이션입니다. 과연 이들은 이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뚫어냈을까요? 스피어는요, 스스로를 그냥 부품 가게가 아니라고 말해요. 뭐랄까, 우주 산업의 물류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역할이죠. 복잡하게 얽힌 물류망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책임지고 조율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이 옛날 방식, 오른쪽이 스피어의 방식인데 차이가 엄청나죠?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던 부품 조달 시간을 딱 몇 주로 그냥 확 줄여버린 거예요. 이건 단순히 시간을 좀 아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로켓 생산 계획 자체를 아예 새로 짤 수 있게 만드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 수준의 혁신인 겁니다. 이게 가능한 비밀이 바로 엔드-투-엔드 모델이라는 건데요. 고객사랑 아예 연구 개발 단계부터 같이 들어가서 최적의 소재를 찾고요. 전 세계 공급망을 다 뒤져서 생산, 품질, 납품까지 모든 걸 지휘하는 거죠. 말 그대로 고객사의 물류두뇌가 되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스피어의 핵심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스피어의 경쟁력, 즉 흔히 말하는 경제적 해자는 아주 명확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스페이스X의 핵심 티어 1 공급사라는 지위예요. 이게 그냥 부품 대주는 수준이 아니고요. 스페이스X의 생산 계획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경쟁사는 절대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신뢰 관계를 쌓았다는 증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전략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사업의 82% 이상이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이 우주항공 분야에 완전히 집중돼 있죠. 제대로 된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 숫자를 봐야겠죠? 이 멋진 전략이 정말로 돈이 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바로 이겁니다. 10년짜리 장기 계약, 이게 스피어의 미래를 보증하는 아주 든든한 보험 같은 거예요. 세계 최고의 우주 기업이랑 이런 계약을 맺었다는 건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했다는 뜻이거든요. 계약 규모가 무려 1조 5천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스피어의 능력을 시장이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냥 딱 보이는 겁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23년, 24년까지는 계속 적자였잖아요. 그런데 대규모 계약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5년부터
매출이 그냥 폭발하면서 바로 흑자로 돌아섭니다. 아주 완벽한 V자 반등이 예상되는 거죠. 괜히 시장과 회사가 한 목소리로 2026년을 퀀텀 점프의 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실적이 좀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회사가 다른 레벨로 올라선다는 엄청난 기대감이 담겨 있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죠. 모든 투자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들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뭐니 해도 한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바로 스페이스 X죠. 매출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오니까 만약에 이 관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회사 전체가 휘청일 수 있는 거죠. 물론 치열한 시장 경쟁이나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수도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고요. 자, 이런 리스크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어라는 회사가 우주 산업에서 차지하는 이 독특한 위치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피어는 그냥 부품 회사가 아닙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아마 우주로 가는 길은 지금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느렸을 거예요. 이들은 민간 우주 산업이라는 거대한 생태계 전체가 더 빨리 굴러가게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조력자, 즉 이네이블러인 셈입니다. 결국 인류가 우주로 더 빨리, 더 멀리 나아갈수록 그 속도를 떠받치는 스피어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 공급망의 혁신가는 역사를 만드는 이 거대한 야망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기대되는 이유입니다.